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의 공부 방법은 모두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잘 몰랐을 때는 공부에 좀 자신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이거 될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시험에 아니면은 이 공부에 드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고 항상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방법을 쓰고 나서는 시험 결과도 좋고 학점도 잘 받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모도로 타이머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포모도로 타이머는 이제 어떠한 시간을 설정해놓고 예를 들면 1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1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집중하는 시간이 좀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집중력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아날로그로 된 포모도로 타이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도 좋지만 저는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도 있고 iOS 기반 어플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 말고 이제 iOS 기반 어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어플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플을 열게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타이머가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25분으로 보통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25분으로 설정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어플이나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간이 보이는 것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먼저 전자 타이머로 5분이 남았다 하면 엄청 적은 시간이 남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5분 남았을 때는 좀 멍도 때리기도 하고 좀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머에서 5분이 남았다고 하면 생각보다 칸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분이 남았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풀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런 마음이 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작은 시간도 매달려서 풀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 단점 말고도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공부를 하는 거랑 포모도로 타이머로 공부를 하는 거랑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 그래서 시험 때마다 좀 실험을 해봤는데 적어도 3배 정도는 공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3배 정도가 나는데, 이제 이런 공부 방법에 장점은 너무 많아요.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좀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긴장감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머리에도 좀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은 뭐냐면, 이 포모도로 타이머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타이머로 공부하고 과목을 바로바로 바꿔줘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에 그 사고력이 필요하거나 그 이제 큰 단원을 공부할 때 그 유기적인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론형 문제라든지 사고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 과목만 시험을 볼 때에는 포모도로 타이머로 이제 뭐 중요한 과목이 만약에 A라는 과목이 있으면 A라는 과목 했다가 B라는 과목을 했다가 다시 A라는 과목 했다가 그 다음 C라는 과목 했다가 이런 식으로 A의 사이클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추론형을 못한다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냐, 그거는 하루에 시간을 나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은 포모도로 타이머로 공부를 하고 반나절은 뭐 추론형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파란 펜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어디서 뭔가 책에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뭐 쓰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제가 공부를 한다 하면 포모도로 타이머 딱 켜놓고 파란 펜 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전부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많이 했다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펜으로 이제
보통 외우려고 하는 것을 쓰고 그 파란펜 그게 무슨 공부법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쓰기, 두 번째는 새겨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꺼내쓰기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줍니다, 주변에. 그래서 먼저는 원래 공부를 할 때 제가 도서관에 딱 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앉아서 가방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바로 집중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열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따라 쓰면 그 공부로 들어가는 그 집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집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좀 고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라쓰기라는 얘기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쓰면서 내가 머릿속에 남는지 안 남는지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들어오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겨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가 내가 꺼냈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만약 예를 들면 오늘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면역학 강의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T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그거를 제가 꺼낼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한 포인트들을 이제 따라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적응 면역에는 어떤 과정, 용어 위주로 적응 면역은 어떻고 아니면 선천 면역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끝나면 시험 때 절대로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이 필요한데 세 번째는 이제 꺼내 쓰는 상태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독을 돌리면서 내가 방금 뭐 예를 들면은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식물에서 아포플라스트 경로에 대해 배웠으면 새겨쓰기 단계에선 그 용어를 외우는데 그냥 따라 쓰는데 급급했다면 이제 간단한 키워드 가지고 내가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꺼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단원명만 보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러한 공부 방법에는 그 암기형 공부 방법 암기형 과목들에 되게 좋겠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공부가 저는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추론형 문제라도 내가 이 문제를 익혔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그 암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내 쓰고 오늘 뭘 배웠지? 하는 이런 과정도 이제 제가 추후 또 유튜브를 찍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기는 과정 그리고 다시 꺼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따라 쓰는 의미 없이 따라 쓰는 것만 하면 그럼 또 공부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 쓰면서 공부에 집중하고 새겨 쓰면서 포인트를 잘 익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꺼내면서 내가 이걸 기억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내가 기억을 했는지 어쩐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중이 되게 잘 안 돼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야자 때나 이럴 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나 집중력이 이렇게 센 사람이구나.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 학생들도 선생님 집중이 안 돼요 하면 선생님은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 하나는 파란펜 공부법이고 하나는 뽀모도로 공부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에 관련된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사실 거의 저랑 비슷하게 결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공부할 때 이렇게 루틴이 딱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